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돌봄이 더 필요한 초등학생들이 아침 수업 전과 정규 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늘봄학교 새학기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남에서는 1학기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늘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인력과 시설 확충입니다.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학기가 시작됐습니다만 늘봄 기간제 교사 가운데 23%는 아직 구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이 어려운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교원이 늘봄 학교 업무를 떠맡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과밀 학교의 경우에는 늘봄 학교를 운영할 공간이 없어서 고심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맞벌이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초등학생들에게 늘 봄처럼 따뜻한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늘봄 학교 사업. 봄은 오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역의 정치권 관련된 소식 먼저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에 광양 선거구의 단수로 권향엽 후보를 공천했죠. 지역 정치권의 반발 그리고 여당에서 사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 다시 경선 지역구로 어제 분류했습니다. 네, 지난주 민주당이 전남 동부권 지역 선거구에 대한 경선 컷오프 발표 이후 지역 정치권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먼저 광양 선거구를 살펴보면 지난주 3월 2일 오전에 민주당이 광양 선거구에 권향엽 예비후보를 단수로 공천한 바 있습니다. 권 예비후보에 대한 당수 공천이 발표되자 민주당 현역 의원인 서동용 예비후보가 잘못된 컷오프라며 재심 신청과 함께 반발했는데 민주당 공천심의위원회 어제까지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컷오프를 강행하려는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양 선거구 컷오프 이후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당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사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권향엽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당수 공천 철회와 함께 컷오프 후보와의 경선을 중앙당에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는데 이 권 후보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혁신적인 공천과 민주당 압승을 위해 단수 공천 철회와 경선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당단히 경선으로 이기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향엽 예비후보의 경선 요구가 나오자 어제 오후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 경선 지역은 다시 재의결하면서 경선을 치릅니다. 네, 지난주 광양 선거구의 경선 컷오프 발표 이후 재심 요구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온 민주당은 여당발 사천 의혹 제기와 일부 언론의 공세에 어제 오후 권 후보의 컷오프 철회와 경선 요구 입장이 나오자 곧바로 최고위원회를 열고 광양 선거구에 대해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의 경선 지역 재의결과 관련해 경선은 국민 경선 100%로 실시하고 이번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수용 입장이 발표되자 재심을 요청해온 서동용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당의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대로 결단을 내려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광양 선거구 컷오프 철회 경선 진행으로 이제 급한 불을 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수와 순천 선거구 경선 컷오프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먼저 지난 1일 민주당이 발표한 김혜재 현 의원과 조계원 중앙당 부대변인의 여수 을 선거구 컷오프 결과를 살펴보면 컷오프에서 탈락한 권오봉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선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권오봉 예비후보 민주당의 경선 컷오프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 경선은 이미 짜인 각본대로 진행된 것이고 민주당이 말로는 시스템 공천을 외치지만 허울 좋은 거치대에 불과하다며 불공정한 경선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많은 지지자들과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권 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당론에 예속되지 않은 소신 있는 국회의원으로 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에 복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습니다. 순천 선거구도 민주당 경선 컷오프 발표 이후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선에 탈락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아직 탈당이나 또는 신당 무소속 출마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컷오프 탈락 후보들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민주당 컷오프 후보들이 신당이나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전남 동부권 지역 민주당 경선 후유증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업과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시 의회에서요, 여수 산단의 지역 상생과 산단 입주 기업들의 여수시로의 본사 이전을 거듭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네, 여수시 의회에서 여수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이 사회 공헌 사업을 포함한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입주 기업에 대한 사회 공헌 요구, 여수시 의회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여수시 의회 지역 상생 및 본사 유치 특별위원회가 간담회를 열고 여수시와 입주 기업들에게 지역사회 사회 공헌을 포함한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여수시의회 특위는 지난 1995년 시프린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GX 칼텍스가 1,3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예울마루와 장도 근린공원 조성 사례를 제외하고 기업의 대부분이 대규모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 부진한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이 지역 환경이나 안전 조치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여수시의회의 지역상생 및 본사 유치 특위는 지난 2018년 이후 여수 산단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사업이 거의 사라졌고 2019년에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환경과 안전조치 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수 산단 입주 기업을 비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일부 의원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이후 기업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위위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공식 경로를 통해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에게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의 여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수시 집행부의 전략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여수시의회 특위는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의 여수 지역에 대한 사회 공헌 사업은 몇몇 대기업의 참여가 아니라 여수 산단을 비롯한 모든 기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그동안 여수 지역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후원 결연 사업이나 집수리 사업 등 자원봉사 형태의 사업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여수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여수시가 산단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버스나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 등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산단 입주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업이 매우 미흡하다며 여수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떡줄 사람이 떡을 줄 의사가 있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 아주 반가운 일이 있었는데 반가운 일, 네. 네,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날씨가 아닌 네. 제가 그 전통시장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또 그 방송을 잘 보고 있다고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주 애청자분 가끔 듣거든요. 있었어요? 네, 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목소리 듣고 딱 아셨나 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이름을 말하니까 아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가지고 방송 잘 듣고 있다 해서 또 이렇게 이제 혹시라도 저를 또 만나게 되면 이렇게 또 아는 척 해주시면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시장 가서 물건 사는데 이름 말할 일이 있나요? 이제 좀 또 디테일하게 좀 친분이 있어서 네, 저랑 네, 같이 간 네, 분이랑 네, 그분이랑 그 좀 전에 친분이 주문을 있어서 했던 제가 MBTI가 네. T여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어봤네요. 예. 피곤하네요. 그래서 음. 이제 그렇게 간혹 이제 표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네, 맞아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계속 계시는 맞습니다. 그 가게들이 꽤나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때마다 좀 더 이 라디오에 정진을 하고 우리가 뭔가 굉장히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정견 그런 발표 생각. 나오신 것처럼 왜 그러세요? 아, 힘좀 요즘에 내세요. 치열업 하세요. 치열업. 회견, 뭐 정견, 뭐 기자회견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참 그러게 말입니다. 피곤하네요. 피곤해, 네. 진짜. 주말에 뭐 매화 축제도 하고 이제 좀 봄이 오기 이제 시작하잖아요. 축제 계절이군요. 예,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제 뭐 꽃구경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 말 듣고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매화- 전혀 생각이 없으셨던 매화가 진짜 폈더라고요. 좀 폈죠. 근데 핀지 이미 좀 됐죠. 맞아요. 근데 요즘 갑자기 또 날씨가 조금 추워진 감이 있어서 거죠. 또 이제 결국에는 건강 얘기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많이 걸리더라고요. 또 요즘에 일교차가 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매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것이 매실의 철이 좀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올해는 좀 당금주를 좀 많이 담궈야겠다. 당금주, 예, 뭐 이런 생각도 매실 좀 청이 해봤습니다. 아니고 예. 매실 엑기스가 아니라 주인가요? 주? 네, 술입니다. 술. 그러군요. 예. 예. 맛있죠, 뭐 달달하니. 예. 알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의도치 않게 보이스 피싱범에게 이제 뭐 계좌를 자기의 통장을 이제 대여한 혐의로 이런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아니, 간혹이 아니라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사례는 이제 보이스 피싱범에 속아서 계좌를 대여했는데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해서 어떠한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는데 민사적으로 이제 그 피해자가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민사 소송을. 이제 피해액은 7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거에 대해 이제 민사 판결이 하나 나와서 가져왔는데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의 어떤 이런 부주의가 이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건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 대신 책임을 30%로 제한 을 해서 210만 원을 지급해라. 이제 이런 판결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뭐 어떤 뭐 이제 무조건 그러면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이제는 속아서 계좌를 대여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물어줘야 민사적인 되냐? 책임을 지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이제 보이스피싱범한테 이건 현금 인출책으로 자기가 이제는 된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어떤 이제 혐의를 벗었고 그 후에 이제 민사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민사 소송에서도 이제 기각이 됐거든요. 원고 청구가. 근데 이 사례는 좀 판결 이유를 보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이스 피싱범이랑 이 계좌를 대여한 사람이 한 수십 차례 통화한 내역들이 나왔나 봐요. 그리고 계속 그 이제 계좌에 어떤 그 이제 돈이 오고 가는 뭐 기록을 만들어야 너의 대출 실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런 이제 수십 차례 그런 거에서 모를 수 있었냐 이제 이런 점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주의가 이제 피해를 끼친 거다. 그러니까 방조했다고 보인다라고 예. 해서 이제 책임을 인정한 거죠. 실무상 사례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고 같은 거, 지하철 광고나 인터넷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다 뭐 단기 고액 알바 막 이래가지고 네. 막상 가보면은 뭐 일당을 좀 많이 준다라고는 해요. 뭐 20만 원, 30만 원. 근데 해야 되는 일이 뭐 은행 가서 뭐 인출해 오기, 현금 인출해 오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그
그 편취한 금원을 인출해 오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고 했다 손 치더라도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행동책같이 돼버린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렇게 돼서 연루되는 경우에 사실 실무상 방조범의 책임을 회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형사 사건으로도 처벌받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있으면 이제 공동불법 행위장 중에 너도 1인이니까 네가 우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많고 방금 오늘 말씀드린 사안처럼 내 계좌라든지 내 신용 정보 있잖아요. 뭐 그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이스피싱 시범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하려면 여러 번 돈을 넣었다 뺀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여러 번 넣었다 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보이스피싱범들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쓰였다. 이렇게 되면 또 뭐 물론 이제 혐의를 아까 이계라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벗으면 참 좋겠지만 일단 피의자로 특정이 돼야지고 수사를 받아야 되죠. 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걸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조심을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화제의 판결 정리해보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새학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뭐 자녀들 학교에서 잘 지낼까, 특히나 이제 새로 입학한 친구들을 또 자녀로 두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이게 뭐 두려움을 좀 이렇게 더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 학기가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정부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겠다. 그리고 가해 학생은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꽁트 듣죠? 어이 일화순이 너 이리 와봐. 왜? 아니 오라면 바로 튀어올 것이 말이 많아. 너 내 수행평가 가져왔냐? 오늘까지 내라잖아. 수행평가? 그거 못했는데 어쩌지? 못했는데 어쩌지? 그럼 맞아야지. 거긴 어디 때린 데잖아. 때린데 또 때리면 더 아프단 말이야. 이게 진짜 뭐 맞는 것도 골라 맞는다고? 됐고 누가 보면 뭐 학교 폭력이라고 하겠구만. 대신에 벌은 좀 받자. 저기 일반에 있는 장애 있는 걔 있지? 걔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와라. 뭐? 싫어. 걔는 절대 안 돼. 선생님이 약자는 보호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맞은 데를 또 맞을 수밖에 없겠구만. 진짜 하기 싫은데. 빨리 안 가? 겁나 빠르게 뛰어가서 고백한다. 실시. 나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꼴 좋다. 어색하네요. 네. 어색합니다. 어떡해.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연기가 어렵습니다. 어색합니다. 어려워요. 예. 그만큼 이게 뭐 구현하기도 참 어려운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전반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죠.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새학기 맞아서 학교 폭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참 이게 학생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무섭더라고요. 네. 더 잔인해지고 더 과감해지고 있는데 이게 새학기에는 특히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범행 수법이 뭐 잔인해지고 대담해진다 뭐 이런 거는 이미 공지의 사실인 것 같고 새학기에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인간도 결국에는 어떤 사회적인 동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새학기라든지 이렇게 좀 시작이 되면 뭐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학급이 바뀌게 되면 또 이 인간이 또 서열을 또 정하고 기싸움, 싶어요. 이런. 기싸움 내지는 뭐 그런 것들 서열을 정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오히려 더 빈번하게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3월에서 4월 지난해 3월에서 4월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신고 건수가 월 940건으로 원래 이제 전체적인 월 평균 건수는 721건 정도 된대요. 근데 월 940건으로 나타났으니까 평균 이제 30% 정도 더 높은 수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기에 좀 더 이 학교 폭력이라는 일이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거나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이제 주머니에 손을 잘 안 빼죠. 네. 주머니에 손을 잘 안 빼고 이제 눈에 힘을 조금 주고 그러다가 그 다음 주가 지나가면은 손을 조금 빼야겠구나라든가 눈에 힘을 조금은 여기서는 가지런히 풀어야겠구나라든가 모아야겠구나. 그렇죠. 이제 그런 그게- 상황들이 어. 이제 있곤 하고 아, 그래요? 어떤 상황 판단이 될 때까지 일정 부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 사실이죠. 그렇구나. 예.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와서 네네.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음. 예. 근데 이게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돌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분위기 파악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게 학교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그쵸, 것도 다른 맞아요. 이야기니까 심각한 문제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학교장이 재량껏 해결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사건의 범위가 달라졌다면서요? 예, 지난 2023년 10월 24일에 개정이 돼서 이제 올해 3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좀 일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이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줄여가지고 학교 폭력 예방법이라 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규정 중에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모든 사건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의위원회,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원래 그럼 여기에서 원래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심의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2주 이상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바로 복구가 되었거나 아니면 복구 약속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나 진술 자료 제공의 행위에 대해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지금 방금 뭐 4가지 요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래서 이른바 경미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또 하나 또 뭐가 추가가 되냐면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자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제 요건을 많이 충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반드시 학교장은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뭐 그냥 구두로 이거 뭐 심의위원회까지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심의위원회로 이제 회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서면 확인이 필요하고 말로 얼버무리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학교 폭력이 경한지 중한지에 대해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담 기구가 또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 전담 기구에서 서면 확인 또 심의를 거친 후에야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학교장이 또 내부의 문제를 또 외부에 알리는 것을 또 꺼려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를 키웠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학교장 자체 해결 규정을 유지는 하지만 막 그 요건을 되게 엄격하게 이제 정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참 뭐 계속 뭐 옛날 이야기 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뭐 싸우거나 하면은 누가 더 흔히 많이 터졌냐, 뭐 누가 더 많이 뭐 이렇게 좀 많이 맞았냐 이러면은 네. 미안하다고 해. 뭐 이러면서 그냥 담임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한 대씩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때리시면서 말이죠. 미안하다고 해. 얼른 사과해. 서로 안아줘. 이제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이거는 옛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이제 바로 학폭위가 소집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학폭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보호자들이 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는 해요. 요즘은 이제 자녀가 한 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되게 좀 일부 학부모들이 되게 과잉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대화로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교사의 훈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학폭위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나가버리면 요즘에는 엄하게 교사분들이 개입하게 네. 되면은 그게 더 문제라고 그건 이제 또 하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또 예.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누구 이게 이러다 편드냐 보니까 그러고 이제 그냥 학폭위 없이다라는 말이 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물론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이고 예. 이제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그렇죠. 맞는데 이게 또 너무 뭐 이렇게 법을 강화하고 해야 이렇게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한 현실인 거죠. 교육 현장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라는 증거일 텐데
말씀 이어가 보면 가해 학생의 처벌도 강력해졌다고 앞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존과 비교해서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우선은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서면 사과도 있고, 뭐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뭐 출석 정지, 학급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이나 퇴학 처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피해 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 협박이나 보복 행위를 한 경우 그런 이유로 학폭위가 소집돼 있으면 네. 반드시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 6호부터 9호까지 그러니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까지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게끔 가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또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학교장이 인식한 때는 반드시 지체 없이 피해 학생이라든지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 접촉이나 협박, 보복 행위 금지 조치를 반드시 하게끔 규정이 또 그러니까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규정이 작년 10월 24일에 신설이 돼서 이제 올 3월 1일부터 무조건 시행이 되는데 이게 그렇죠. 문제가 된 게 학폭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분리 조치를 안 해준다. 그럼 이제 계속 너가 나 신고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 행위가 이제는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 신고를 안 하게 된다. 예. 그러면 이제 혼자 끙끙 앓다가 이게 뭐 자살로 이어지거나 어떤 더 큰 사회 문제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인지가 되면 지체 없이 피해 학생이나 그거를 이제 목격해가지고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학생에 대해서 접촉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보복행위 하지 말라라는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이제 규정을 신설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신설이 된 게 뭐 있냐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그 이제 해당 이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 대해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까지도 일단은 이러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조치네요, 선조치. 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이제 사후 추인을 받아라 이런 규정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신속한 대응을 학교 차원에서 안 했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 피해 학생이 뭐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거의 그냥 자기가 이제 낭떠러지에 선 기분이 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그럼 학교의 장한테 이렇게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뭐 바로 이제 보고해서 뭐 사후 추인을 받는 형태로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규정들이 좀 신설이 됐죠. 예, 알겠습니다. 또 그 작년 한 해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전도 이제 있었습니다만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학폭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를 가서 공부를 또 잘 받고 또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고위공직자 자녀 또 문제가 되면서 그 피해 학생들의 또 이야기도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게 왜 안 걸러졌냐 뭐 졸업 후 4년까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생기부에 남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3월부터 그 제도가 시행돼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남게 돼요. 예, 다만 이제 가해 학생이 어떠한 조치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학폭위에서 뭐 사회봉사일 수도 있고 뭐 퇴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를 받느냐 그 수준에 따라서 보관하는 어떤 기록을 보관하는 그 기간도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2년짜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 이런 정도의 수준의 조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2년간 보관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기록들은 2년짜리 기록들은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심의를 거쳐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짜리 삭제할 수 있죠. 삭제할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년간 보관해야 되는 기록도 있는데요.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이런 조치를 받는 경우는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을 때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4년간 반드시 기록을 보관하게 돼 있고 이것 역시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전학 조치 결정은 굉장히 좀 무거운 거잖아요. 이거는 뭐 이유를 불문하고 4년간 무조건 보관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이 총 9개가 있어요. 가장 경한 게 서면 사과,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학생에 대해서 서면 사과를 해라라는 거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구호 퇴학 처분인데 이 퇴학 처분은 이제 의무 교육 대상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전학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학이나 퇴학 처분의 기록은 무조건 4년이에요. 보관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이것도 좀 중한 처분인데 이거는 4년인 건 맞는데 졸업하기 직전에 다시 이제 그 전담 기구에 거쳐서 이거는 이제 뭐 그동안에 이 아이가 많이 반성을 하고 이제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삭제할 수 있는 또 그런 그래도 그런 규정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네. 남은 기록을 삭제할 수는 있겠다고 봐야겠어요. 그러면. 네. 우선 그래서 좀 수위를 나눠서 9가지의 조치 중에 그러니까 네. 경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리는 중급은 졸업 후 2년간 보관해야 되고 뭐 지금 굉장히 좀 중한 문제들은 4년간 졸업하고 나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경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서면 사과 그리고 접촉 뭐 피해 학생에 대해서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조치 그리고 학교 교내 봉사 이런 것들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해야만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이런 기록들은 다 삭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대입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잖아요. 그렇습니다. 삭제가 된다는 것은 반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새학기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도 많은 이제 강조를 하실 것이고 또 사건이 발생할까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학폭을 담당하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분들도 참 이게 짠해요. 제 여동생 친여동생도 이 학폭 업무를 담당했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이제 많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죠. 예. 특히 이걸 이제 저연차인 교사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좀 많은지라 요거에 대한 또 좀 어떻게 이걸 대처를 좀 해줘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내용 중에서도 학교 폭력 예방법에서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학교 폭력이 아까 이제 우리가 말했던 뭐 우리 때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지만 이제 너무 요즘 사이버 폭력도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학교 폭력 예방법에 사이버 폭력이 아예 학교 폭력의 하나의 유형으로 아예 새로 신설이 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어떤 거 있냐면 이제 뭐 학교장은 이제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인터넷 이용 시설이나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또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나 방음 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설치해야 되고 전문 상담 교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전문 상담 교사가 사실은 피해 학생의 편을 든다, 뭐 가해 학생의 편만 든다, 막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이 처분이 너무 문제가 있다. 이제 이 사람이 처분한 건 아니지만 뭐 그 과정에서 그러면 뭐 소송을 제기하겠다,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 꺼리게 되고 그 어떤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조항이 생겼는데요. 아예 신설이 됐습니다. 학교 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규정이 신설이 돼서 예. 학교장은 책임 그 교사의 활동을 여기서 책임 교사는 그 학교 폭력 전문 상담 교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데 수업 시간을 일단은 조정해주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예를 들어서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상담이나 뭐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이 이제 담당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정이 또 신설이 됐는데요. 학교의 장이나 그 교원이 이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어떠한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를 실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관계 법령이나 학칙을 준수해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제 뭐 민사상 형사상 책임에 어떤 묻게 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지지 아니한다라는 면책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이제 그래야 이제는 이제 뭐 학교장도 그렇고 이걸 담당하는 업무 선생님 입장에서도 내가 뭐 열심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소송에 휘말리고 뭐 심지어 뭐 형사적으로 고발을 당한다거나 이러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사명감에만 기대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면책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도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됐다고요? 네, 신설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일단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그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이나 법률 서비스나 상담, 보호 이런 것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폭력이 또 새로운 문제로 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학생은 촬영물의 삭제 이런 것들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촬영물의 삭제라든지 이런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촬영물의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부모가 부담하게끔 또 규정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가 이제 이미 비용을 지출한다면은 이제 상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게끔 이런 규정도 신설돼서 이제 새롭게 그 발생하는 어떤 유형들에 대한 대처라든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들도 좀 신설이 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뭐 더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 변호사님? 뭐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그 학교폭력 개정이나 그 초등 그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물론 또 어쩌다 보면 또 좀 다소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정의 방향이 물론 피해 학생을 또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맞는데 또 가해 학생에게도 뭐 어떤 의견 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던가 이런 규정도 이제 추가가 됐다는 거니까요. 이제 뭐 아이들 사이에 어떤 이게 단순히 뭐 서로 좀 뭐 주먹 싸움하는 그냥 좀 사소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 한 아이를 뭐 집단적으로 아니면은 사이버 상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일들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뭐 바람. 모두의 바람이죠, 뭐. 예, 네.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 바뀐 내용들 이번 주 살펴드렸습니다. 라전 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이 시간에요. 여수시 화정면 섬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는 그 어느 날 봉사 이야기를 최향란 봉사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봉사에 꽂힌 목욕 봉사자분들을 또 칭찬해 주셨어요. 네, 그 어느 날이란 봉사의 주된 목적은 목욕 봉사였습니다. 예. 그 목욕 봉사를 맡고 있는 봉사단이 바로 여수 미평동 통장 봉사대인데요. 이 하루 동안 어르신들과 동행하며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미평 통장 봉사대 박영자 통장은요, 이 목욕 봉사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어르신을 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도 하고 그리움도 느끼고 또 행복도 함께 느낀다고 하는데요. 예.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반찬 배달, 복지시설의 식당 봉사 등 다양한 봉사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돌보고 있는 미평 통장 봉사대 박영자 통장 만나봤습니다. 일명 때밀이 봉사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이 때밀이 봉사를 해주시는 미평 통장 봉사대를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봉사의 꽃은 미평 봉사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6명에서 7명씩 나오셔가지고 어르신 한두 명씩 짝을 지어서 목욕 봉사를 갑니다. 언제든지 불러달라면서 항상 미소를 짓는 미평 통장 봉사대가 없었으면 이 행사는 말 그대로 그냥 봉사 행사였지 않았을까 하는 저 생각입니다. 이분들의 표정이 마치 돌아가신 엄마가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목욕을 하는 것 같은지 그냥 웃음꽃이 가득하고 어르신들이 그런 거에 또 감동을 하세요. 미평 15통장 박영자입니다. 어떻게 봉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통장 들어오고 그때는 아이들 키우고 맞벌이 할 상황은 안 되고 아이들을 챙겨야 되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가고부터 이제 동네에서 부녀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통장 추천해서 가서 통장 일 하다 보니 또 주민자치위원회 일까지 하게 됐고 농촌지도소 중부생활개선에 여기 또 봉사 단체 들어가서 또 지금까지 하게 되고 동료수 복지관 급식 봉사하고 이제 또 도시락 봉사 홀로 사는 어르신들 거기 도시락 봉사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날 동료수 복지관에서 있어요. 일주일에 어떨 때는 누구 이제 어디 참여를 못 한다 그러면은 여기 공지 뜨면은 간다고 하면 또 가고 오늘 또 지금 저 동료수 복지관 급식 봉사 있어요. 우리 르네상스 회가 있어요. 또 동사무소요 별로.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 소속이니까 매주 수요일 날 자 페트병 모아 놓은 거 정리 다 해서 깨끗하게 의류 이제 헌옷
이제 가정에서 나온 거 그리고 한 책 이런 거 모아서 이제 자연순환에 갖다가 접수해주죠. 지난주 저희가 네. 미평동 통장남 봉사단이 네. 너무 잘해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하셔서 저희가 네. 찾아뵀거든요. 네. 12월 달부터 이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화정면에 MOE 그 체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그냥 나들이 겸 목욕봉사하고 점심 먹고 한의원에 들려서 또 치료도 하시고 그러고 다시 또 모셔다 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냥 그야말로 하루 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우리가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세상도 있었다고 우리가 언제 여기를 와보겠냐고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를 이렇게 잘해주고 이리 좋은 데가 어디 있냐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대요. 여기 지금 이 자리 찻집에 모여서 짜장면 먹고 여기 와서 차 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수다도 엄청 떨으시고 등만 밀어주라고 막 우리가 마사지도 해주고 머리도 이렇게 더 한 번씩 더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어떠세요? 어르신들하고 목욕하는 게? 부모님 생각나지. 저는 이제 양쪽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우리 엄마도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같이 와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얘기해보면 따님 있으세요? 이렇게 멀리 사람께 잘 안 돼. 이제 이러기만 하시더라고 보면. 오고 싶어도 멀잖아요. 우리 혼자 와서는 신발도 옷도 못 입겠다. 라카가 신발 입고 또 한참 가서 또 옷장 입고 또 거기서 또 들어가고 하니까 어미 우리는 찾아와서 다 잊어버렸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럼 너무 좋아해요. 자기들끼리 낄낄 웃고 어미 섬에 때 다 묻혀갖고 왔네. 때가 왜 이리 많이 나올까? 막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가갖고 자랑하신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칸 다 차지해갖고 이제 짝꿍 잊어버리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그냥 오세요. 우리가 준비 다 했으니까. 나 얼굴에 파리가 낙상하겠다. 막 나 몰라보면 어쩔까. 막, 아유 우리 영감도 왔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목욕봉사에 좀 다양한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봉사가 있으세요 혹시? 그 도시락을 가져가 보니까 정말 그 기독강 먹어갖고 방바닥에 진짜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추워갖고. 근데 어르신이 이제 거의 서서 하시는데 운동화를 신었어요. 밖에서 신는 운동화를. 그래서 어르신이 왜 운동화를 신었냐고. 저는 운동화를 신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을 차갑더라고요. 너무 춥게 있으니까. 네, 그렇고 어제도 이제 배지밀 한 박스 하고 도시락하고 이제 저희가 9시 반에 가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고 10집 돌고 오거든요. 국동 구봉 주공 아파트하고 남산동까지 이렇게 돌거든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 어르신 보니까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근데 도시락 오는 날은 아니까 문을 끌러놔요. 그게 제일 마음 아프더라. 근데 이제 어제 한 분은 마지막 도시락이다고 이제 그 관리해 주신 분이 요양보호사 분이더라고요. 그렇고 오늘이 도시락 마지막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예 어르신은 그동안 전혀 못 하시더라. 이제 시설에 가신다고. 좀 마음 아프다. 하시면서 보람된 순간도 있으세요? 그죠. 이렇게 하고 나면 기분도 좋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니까 좋구나. 뭐 꼭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내가 몸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에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어디 봉사한다 그러면 시간 되면 가요. 그냥 노는 것보다 낫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마음 뿌듯할 때도 있는데 또 맨날 이러고 이렇게 달도 잘 가고 시간도 잘 가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제가 일을 이제 조금 하면서 쉬는 공간에 하니까 또 마음도 홀가분하고 봉사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도움 받아야 될 분들이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대단하죠. 이제 나이들이 있어서 봉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줄 서갖고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더 여기가 나이 드셨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웃으면서 회장님 저기 줄 서 그러거든요. 내가 놀고 취미 생활을 봉사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봉사로 한다 생각하고 이제 교육 있을 때는 우리 또 단체들도 다 교육을 하거든요. 이제 뭐 만들기 자격증 반 이렇게 해서 다 또 지원을 해줘요. 가서 저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남는 시간에 좀 쉬고 네. 이랬으면 좋을 텐데 라는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보고 어디를 출근하는 것도 같고 노는 것도 같고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제가 웃고 그냥 네 그러고 가요. 거의 여수에 있는 모든 큰 행사, 봉사는 네, 많이 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기 요번에 5월 25일 날 소년체전 전국 거기 우리 통장협의회에서 또 봉사 신청했어요.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항상 그런 행사 때는 항상 했었어요. 엑스포 때는 아주 끝날 때까지 했지 3개월 동안. 재밌어요.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당연히 이제 옆에서 보는 어르신들은 그래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그래 누군가가 복 받을 거야. 자네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인생에 네. 봉사는 어떤 의미예요? 그냥 일상생활이 된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게. 또 하고 나면 또 보람도 느끼고 또 뭐든지 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봉사도 누가 생뚱맞게 있다가 봉사 가자 그러면은 그냥 그게 봉사라는 건 나이가 말해주죠. 젊었을 때는 가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들한테 매이고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자녀들이 다 나가면은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봉사. 선생님 이렇게 봉사를 쭉 이어오시게 한 힘이 뭔가요? 그냥 자기 성격인 것 같아. 좀 이상해 집에 있으면. 그냥 얼른 아침에 출근하시면 얼른 정리하고 챙겨서 좋잖아요. 지금 우리 그 통장이 21명인데 거의 다 봉사해요. 다 거의 다 나가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쩌면 가서 그냥 내가 해줄게 그러고 가서 잘 해주고 그것도 성격인 것 같고. 네, 3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그리고 있어요.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짧게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말해주고만 싶어져 어릴 적 나의 얘기와 지금의 생활들 내 품에